네, 반갑습니다. 윤 대표입니다. 방송 시작과 동시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6월 12일 방송에서 에코프로 관련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솔직히 제가 또 많이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시고 또 구독을 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이렇게 진심 어린 그런 응원까지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습니다. 좋아요도 뭐 그저께 영상에서 지금 700개가 넘어요, 여러분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진 거라고는 최대한 남다른 분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부분, 그리고 계좌까지 이렇게 다 까고 보여드리는 투명한 뿐인데 구독자분들이 계속해서 그걸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요. 이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코프로 주주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그 감사에 보답하는 의미로 좀 다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내일 이제 월요일 장 시작 전에 에코프로에서 딱 무엇을 봐야 하는지 다른 데서 안 짚는 포인트를 정리를 해드릴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종목을 하나를 오늘 방송에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제가 방송에서 어느 지점에서 말씀드릴지는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보셔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구독하고 문자 주신 분들께는 사실 지난주에 이제 다 공유해드렸던 그 종목이에요. 오늘은 방송으로 처음 공개를 하는 겁니다. 자, 편하게 보세요. 일단 에코프로 간단하게 제 말씀을 드릴게요. 금요일날 6.34%, 종가 11만 5,7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넥스트레이드 마켓에서 11만 6,600원까지 올라가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가 월요일 아침에 뭘 봐야 할까? 세 가지만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6월 10일, 그 다음에 11일, 그리고 12일, 사흘은 사실상 우연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나흘이면 이거는 추세 확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월요일에도 순매수로 출발을 하면 이번 상승은 단기 반등이 아니라 추세 전환으로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월요일 외국인들이 갑자기 매도로 돌면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이제 단기 차익 실현일 수도 있고 오히려 눌릴 때 우리가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에게 나쁘지 않다고 제가 그저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세한 건 항상 열려 있으니까 도움 문자 주시면은 제가 무료로 또 안내를 드려요. 자, 그리고 월요일 날 체크포인트 두 번째는 공매도 비중이 다시 10% 미만 유지가 되는가. 금요일 날 공매도 거래 비중이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8.45%였어요. 그쵸? 그리고 6월 9일에 15.74%였던 게 거의 반토막이 나버린 것이죠. 공매도가 발을 빼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장 중에 공매도 비중이 다시 10% 미만, 이 근방인지 이게 아래로 유지가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계속 한 자릿수면 이 공매도 세력이 더 이상 못 치고 있다는 확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월요일날 주가가 오르는데 공매도 비중이 다시 10% 위로 튀어오르면 그거는 이제 마지막 바락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주가가 안 빠지면 오히려 소스케지가 더 가까워졌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 체크포인트 세 번째는 이 12만원짜리 있잖아요. 지금 이 12만원짜리를 어떻게 넘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차트에서 지금 이 머리 위에 12만원대에 보면은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금요일날 종가가 이 넥스트레이드 기준으로 11만 6,600원이니까 월요일날 이 12만원을 강하게 뚫어줬느냐가 단기 분수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뚫으면 그 위는 14만원, 그 다음 매물벽까지 또 빠르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뚫고 만약에 한번 또 쉬면은 괜찮아요. 매물을 또 소화하는 거니까. 그래서 12만원을 한 번에 또 못 넘는다고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눌려주면 제가 늘 말씀드렸던 대로 이 기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월요일날 에코프로는 이 세 가지, 외국인이 4일째 진행을 하는지, 그렇죠? 외인, 그리고 공매도 한 자릿수 이게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12만원 터치가 되는지,
요것만 보시면 돼요. 복잡하게 보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매일 장중에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있잖아요. 월요일날 장중에 이 신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중요한 그런 변화가 나오면 이 구독해 주시고 도움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 가장 먼저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이걸 실시간으로 또 보실 수가 있어요. 커뮤니티 또 입장도 도와드리고요. 무료예요. 구독만 좀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뭐 최근에 입장 신청이 너무 많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지금 순차적으로 좀 진행을 다 해드릴 테니까 좀 아직 입장을 못 하신 분들은 기다리시면 제가 승인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자세한 그 내용은 제가 이제 엊그제 올려드렸던 2023년 100만원 솔직하게 말합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오늘 주말에 진짜 보너스 방송이 될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응원 많이 해주시는 분들에게 이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아마 몇몇 분들은 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윤 대표님은 에코프로 관련해서 이제 많이 분석을 해주시는데 왜 에코프로 이 방송에서 갑자기 다른 종목을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느냐? 맞습니다. 이 질문 당연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제가 여러분들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시장이 외면한 좋은데 소외가 된 것 같은 종목들, 실제로 소외가 된 종목, 이거를 찾는 사람이에요. 분석가지만 이것도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사실 그런 종목이었어요. 기업은 멀쩡한데 주가만 두들겨 맞는 종목. 제가 그걸 분석을 해드렸고 함께 또 투자를 또 진행을 했죠. 계속 매수를 했고 여러분이 공감을 해주셨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더 우상승할 것이고 계속해서 단기로 이제 수익을 내는 종목들에서 에코프로 같은 삼성전자 같은 그 우량주들을 계속 모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약속을 드렸고 그렇게 또 행동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에코프로 하나뿐일까요? 아니에요. 시장엔 그런 종목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에코프로만 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늘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이제 단기로 보는 종목들도 있고 장기로 보는 종목들도 이렇게 따로 다 굴립니다. 단기로 벌어서 장기로 에코프로 같이 이런 그 종목들을 쌓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물망 투자 제가 개발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할 종목이 바로 제가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로 보는 종목이에요. 일단은 단기로 실제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묘하게도 에코프로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깊은 여러분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이 종목이 뭐냐면 자, 제가 계좌를 공개를 할게요. 다른 종목들은 좀 가리고 이 종목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아주 IB 투자입니다.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왜 이 종목을 담았는지, 그리고 왜 지금 기회라고 보는지,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이거에 관련해서 수많은 헛소문들이 좀 퍼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수량을 얼마 담았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 저와 이렇게 소통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구독해주시고 자 아주 아이비 투자 들어보신 분들 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회사가 대한민국 1호 사실 벤처 캐피탈이에요. 이 회사 자체가 1974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50년이 넘는 회사예요. 이 벤처 캐피탈 VC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아직 상장 안 한 유망 기업에 미리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이 크면 수익이 나는 그런 회사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누적 운영 재원이 3조 8천억이 넘어요.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왜 지금 주목을 받느냐? 여기서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을
합니다. 아주 IB 투자가 2013년에 이 미국 보스턴에 법인을 세웠어요. 이름이 솔라스타 벤처스. 그리고 이 법인의 실리콘밸리 지점을 통해서 어디에 투자를 했냐면 스페이스 X에 투자를 했어요. 그것도 아직 상장하지 않았을 때 비상장 구주를 미리 사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월 12일 날 그저께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공모가 대비 뭐 한 20% 가까이 올랐어요. 160달러 정도로 마감을 했죠. 역대 최대 규모인 750달러를 조달을 하면서 자 이제 살짝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이 아주 IB 투자는 이 스페이스X라는 사고 싶어도 못 사던 그 회사의 지분을 미리 들고 있는 유일한 한국 상장사예요. 스페이스X가 5개월간 상장 기대감을 키우는 동안 이 회사의 주가가 사실상 800%가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작년에 이 11월 저점에서 여러분들 요 사이드거든요. 예. 거의 11월 저점에서 지금 이때가 한 2,000원대에서 뭐 5월 19일까지는 19,950원까지 올랐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종목을 찾아내느냐 하면 매일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숨은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을 파고들고 싶은 그런 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산도 또 이제 늘어뜨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여러 개 보고 있습니다. 단기로 보는 것도 있고 장기로 보는 것도 있고 일단은 아주 IB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공개하는 이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외에도 제가 보는 종목들을 구독을 해주시고 도움이라고 문자를 저에게 주시면 다 공유를 해드려요. 원하시면 무료입니다. 뭐 보시고 따라 하셔도 되고 참고만 하셔도 돼요. 요거는 이제 본인 자유입니다. 자, 지금 의아해 하실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주가가 반토막이 나버렸느냐. 여기서 이제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800% 올랐다더니 지금 주가는 뭐 8,000원대예요. 금요일날 심지어 마이너스 7%가 넘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거의 60%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지금 거의 반토막 넘게 빠진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오늘 이런 문자를 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윤 대표님 이거 반토막 난 종목을 추천을 하시는 거냐? 예?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딱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래서 제가 좋게 봐요. 자, 왜 빠졌는지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자, 블록딜입니다. 첫 번째 이유. 게시판에서 지금 제일 말 많은 게 이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난 4월 28일 날 아주 IB 투자의 최대 주주가 자기가 들고 있던 지분, 이거 공시도 나왔어요. 848만 주. 이게 7%거든요. 이거를 시장에 내다 팔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주당 18,700원에 5월 28일부터 6월 26일까지 한 달에 걸쳐서. 이게 왜 악재냐면 대주주가 자식이 아니라 자기 주식을 판다는 거는 보통 고점 신호로 읽히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제일 잘하는 대주주가 파는 걸 보니까 비싼가 보다 하는 그런 심리죠. 그래서 발표 당일날 20%가 급락을 했고요. 지금까지 계속 늘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매각 물량이 제가 알기로 120만 주 정도 남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게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오버행, 즉 머리 위에 남는 그 매도 대기 물량이죠. 근데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안 보는 포인트를 제가 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아주가 이 돈을 왜 마련을 하느냐? 발표문에 나와 있습니다. 전략적 투자 재원 확보 및 아주 IB 투자 지원. 즉 이 돈을 다시 아주 IB 투자가 굴릴 새 펀드에 출자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회사를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돈으로 회사 사업에 재투자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매각 후에도 아주는 여전히 지분 자체를 50% 넘게 가진 확고한 최대 주주입니다. 버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게다가 이 블록딜은
6월 26일이면 끝납니다. 오버행이 영원한 게 아니라 끝나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악재라는 거예요. 시한부 악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6월 26일이 지나면 매도 압력은 당연히 사그러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스페이스X 상장이 오히려 재료 소멸로 읽혔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 기대감으로 800% 올랐는데 막상 6월 12일 날 상장을 하고 보니까 재료 소멸 심리가 나온 거예요. 기대감에 사서 뉴스에 판다라는 그 유명한 패턴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재료 소멸일까요? 자, 이거를 먼저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자, 지금 여러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미래에셋 관련해서 제가 결정적인 차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에셋이 공모주를 받는데 아주아이비는 못 받았느니 아주아이비가 뭐 별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이게 정말 많이 도는 헛소문인데 개념 자체를 완전히 잘못 알고 하는 소리예요. 사실 저는 이 방송을 우리 구독자분들, 에코프로 주주분들만 봤으면 좋겠어요. 자, 6월 13일 뉴스를 한번 보세요. 미래에셋 증권이 받기로 했던 스페이스X 공모주 231만 주가 이게 전량 삭감이 됐습니다. 단 한 주도 못 받았어요. 이 대표 주관사 골드만삭스가 수요 폭증으로 물량을 재배정을 때리면서 미래에셋 몫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청약했던 고객들 증거금 전부 다 환불됐고. 그런데 이게 아주아이비 투자랑 무슨 상관이냐? 사실 전혀 상관없어요. 네, 근데 지금 상관 있다고 지금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상관없냐면 이 둘은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자, 이 기회를 잘 잡으셔야 돼요. 이해를 하시고 이 미래에셋의 공모주 스페이스X 상장할 때 새로 파는 주식 신주잖아요. 신주 요 놈을 받아서 개인들에게 파는 겁니다. 이번에 삭감된 게 바로 요거예요. 근데 아주아이비 투자 얘네는 구주입니다. 구주 옛구 스페이스X가 상장하기 한참 전에 비상장 시절에 미리 사둔 주식이에요. 이건 이미 갖고 있는 거라서 뭐 삭감이고 뭐고 할 게 없어요. 이미 손에 쥐고 있는 자산이에요. 쉽게 비유하면 이 미래에셋 공모주는 콘서트 당일 현장 판매 티켓이고 매진되면 못 사잖아요. 실제로 이번에 매진이 돼갖고 미래에셋이 못 받았어요. 반면에 아주아이비 투자 구주는 몇 년 전에 이 예매 티켓을 미리 사둔 거죠. 이미 손에 있어요. 현장 판매가 매진이 되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콘서트가 제대로 열리면 되는 거예요. 콘서트가 제대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 미래에셋 공모주 삭감은 아주아이비도 위험하다. 이거는 개념을 거꾸로 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오고 가고 있어요. 사실 지금 뭐 2차전지에만 투자를 하신 분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알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번 사건은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고 해요.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스페이스X 수요가 그만큼 폭발적이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 우주항공 관련 그 자체 섹터가 앞으로 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이제는 그 투자의 그 매력도가 더 올라갔어요.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도 더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미리 이렇게 구주를 들고 있는 아주아이비 투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들고 있는 이 구주의 가치가 훨씬 어마어마하게 더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스페이스X 우주 섹터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아주아이비 투자의 구주가 더 올라가겠죠. 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지분율을 공개를 안 해요. 그러면 아주아이비 투자가 스페이스X에 도대체 얼마를 투자를 했느냐 이게 막 추측만 할 뿐이지 지분율을 공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까지 나와요. 사기 아니냐고. 이 지분율 제가 예측하고 있는 거는 이 방송에서 또 얘기를 하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구독하시고 도움 문자 주시면은 제가 이 구주 지분율 어느 정도 얼마 투자했는지 제가 예측하는 그 금액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또 그 금액을 예측을 해보면 이 스페이스X 상장과 해갖고 이제 지금 $160가 넘는데 그걸 또 우리가 아주아이비 투자가 수익을 얼마나 낼 수 있을지 또 그것도 또 알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사기 아니냐 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투자 지분율을 비공개로 해버리고 블록딜을 해버리니까 신뢰도가 하락을 하고 사기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주가가 빠지면 당연히 짜증이 나니까 화가 나고. 그런데 이거는 과한 의심입니다. 이 비상장 기업이었잖아요. 스페이스X가. 비상장 기업, 특히 스페이스X 같은 곳에 투자를 할 때는 투자자가 지분율이나 투자 금액을 함부로 공개 못하게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우리가 NDA, 비밀 유지 조항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아주 IB 투자가 숨기는 게 아니에요. 얘네가 숨기고 싶어서 숨기는 게 아닙니다. 스페이스X 쪽과 계약 때문에 못 밝히는 것일 가능성이 되게 커요. 실제로 미래에셋도 정확한 지분율은 안 밝혀요. 이 VC 업계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이게 사기로 몰 일이 아닙니다. 다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확한 보유 지분과 취득 단가가 공개 안 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확정된 이익을 따져볼 수가 없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잠재적 가치에 베팅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리스크라면 리스크로 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알고 가셔야 돼요. 예, 제가 이거를 숨기면 다른 뭐 전문가 유튜버들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저는 숨기지 않습니다. 리스크도 있어요. 자, 그리고 외인들이 블록딜 물량을 받아갔다. 요거는 여러분들 사실입니다. 요거는 좀 중요해요. 지금 고점에서 빠지던 외인이 보면 수급을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갑자기 매수를 했어요. 최근에 6월 달에 몇백만 주씩. 그렇죠? 매수를 했고 또 지금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이 데이터를 보더라도 6월 달에 이게 지금 빨간색이 외인이거든요.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누적 차트에서 외국인들이 5월 말부터 급격하게 우상향을 했습니다. 이 블록딜로 쏟아진 물량을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받아갔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인이 스페이스X 구주를 들고 있는 이 회사의 가치를 모르고 블록딜 물량을 받았을까? 전혀 그럴 리가 없죠. 알고 받은 거예요. 이게 제가 이 종목을 긍정적으로 단기로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기로 대응을 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뭐 에코프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되고 위에 보시는 제 직통번호로 그냥 도움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따라하셔도 되고 참고만 하셔도 되고 그거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구독만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에코프로와 도대체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 아까 공통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그 답을 드릴게요. 예. 사실 여러분들 예, 이 표면적으로 보면 정말 다릅니다. 그렇죠? 에코프로는 2차전지, 이 아주아이비는 뭐 이 벤처 캐피탈이죠. 예, VC 벤처 캐피탈. 업종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본질이 되게 똑같습니다. 둘 다 여러분들 좋은 자산, 좋은 어떤 기술력, 좋은 자산을 들고 있는데 일시적인 어떤 악재로 두들겨 맞은 종목이에요. 자, 보세요. 에코프로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헝가리 공장 있죠. 헝가리 공장. 실적이라는 좋은 자산을 들고 공매도에 눌렸고 아주아이비 투자는 이 스페이스X라는 구주라는 그 좋은 자산을 들고 있는데 블록딜에 눌렸어요. 눌린 이유가 둘 다 보면 펀더멘탈 자체의 훼손이 아니라 수급이죠. 공매도나 블록딜이라는 점. 이게 똑같아요. 그리고 둘 다 그 악재가 끝나는 시점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여요. 에코프로는 공매도가 발빼기 시작했고 아주아이비 투자는 블록들이 6월 26일 날 끝납니다. 시한부 악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악재 소멸 시점이 곧 매수 타이밍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에코프로에서 늘 말한 그 논리, 수급 악재로 눌린 좋은 자산을 줍는다. 이게 아주아이비 투자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오늘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독자분들, 애정하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에코프로 주주분들, 보시는 여러분들께, 투자를 하시는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함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목은 달라도 돈 버는 원리는 같으니까요.
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스페이스X 종목과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X 관련주가 이 국장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뭐 스피어라는 종목이 있고요.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도 있어요. 얘네는 뭐냐면 스페이스X의 부품이나 소재를 납품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매출은 나오지만 스페이스X에 대한 지분 자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납품처가 뭐 잘 되면 좋다 정도의 간접 수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미래 에셋에 두 가지가 있죠. 벤처 투자가 있고 증권이 있고, 스페이스X의 직접 투자 플러스 이번 공모주. 근데 얘네는 공모주. 공모주는 이번에 삭감이 됐어요. 구주는 들고 있고, 다만 미래에셋은 그룹 규모 자체가 커서 스페이스X 자산이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작아요. 주가 탄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반면에 아주아이비 투자는 스페이스X의 구주를 직접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 규모가 미래에셋보다 훨씬 작아요. 이게 단점 같죠, 여러분들? 근데 아니에요. 주가 탄력 면에서는 장점일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직접 투자를 했습니다. 예. 이 같은 스페이스X 가치가 반영이 돼도 작은 회사가 훨씬 더 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보면은 상승률 1위를 찍은 거예요. 정리하면 납품주는 지분이 없고 미래에셋은 덩치가 좀 커서 둔할 가능성이 좀 있고, 아무튼 저는 미래에셋은 투자를 안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주아이비 투자는 지분도 있고 덩치가 가벼워서 탄력이 좋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차별점을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나 이 스페이스X 관련주를 또 보실까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기업은 다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 뭐 나쁜 기업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나눠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고 보여드렸듯이 계좌에 지금 아주아이비 투자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문자를 주신 분들, 구독자분들께는 이미 뭐 공유를 다 해드렸어요. 예, 공유를 다 해드렸고, 일단 그리고 단기로 봅니다. 이 종목을. 예, 단기로 봐요. 왜 단기냐면 위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6월 26일 날 블록딜 종료라는 명확한 이벤트가 있어요. 저는 이 블록딜 종료 전후, 그리고 스페이스X 상장 후에 이 자산가치 재평가가 본격화되는 구간을 단기 트레이딩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월요일 날, 이제 내일 주가가 만약에 빠지면 저는 분할로 더 담을 겁니다. 지금도 들고 있지만 더 담을 거예요. 지금 8,000원대는 고점 대비 60% 빠진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블록딜이라는 시한부학제가 거의 끝나가는 자리니까. 그리고 중장기, 여러분들 이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중장기로 갈지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어요.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페이스X 보유 지분 공시가 나오거나 곧 나오거든요. 8월인가 나올 걸로 알고 있어요. 7, 8월. 자산 재평가가 실적에 반영되는 흐름을 보고 결정을 할 거예요. 요거는 제가 도움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계속 공유를 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렇게 결정할 것이고, 구독하고 문자 주신 분들에게 그때그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아주아이비 투자를 무조건 사세요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만 보여드려요. 저는 담았고요, 이미. 빠지면 더 담을 겁니다. 거기까지예요. 보고 따라 하실 분들은 따라 하시고, 참고만 하실 분들은 참고만 하시고, 투자는 항상 본인 판단, 본인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블록딜, 오버행, 지분율 비공개라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까지 알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 방송에서 아주아이비 투자 하나만 공개를 했지만 제가 단기로 보는 종목들, 장기로 보는 종목들, 국내 해외 종목들 더 있어요. 예, 뭐 그거는 저번에도 제가 몇 번 공개를 했는데, 뭐 인텔도 지금 들어가 있고, 뭐 로켓랩도 투자를 하고 있고, 해외 종목들도 지금 수익을 좀 꽤 많이 또 내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용 계좌만 이래요. 방송에서 공개하는 계좌만. 그래서 뭐 자산도 제가 공개를 했고, 여러분들과 투명하게 함께 개인 투자자분들과 구독자분들과 가기 위함이니까 많은 응원 앞으로도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방송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을 해주시고, 이렇게 댓글과 관심,
가져주심에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정리를 할게요. 월요일 에코프로 세 가지만 보셔요. 외인들 4일째 매수를 하느냐, 그리고 공매도 자릿수, 이거는 제가 방송을 또 해드릴게요. 네, 월요일날 방송을 또 시간 내서 해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분석 어떻게 흐름을 봐야 되는지. 아무튼 일단 오전에는 제가 오후에 아마 방송 해드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만원, 이거 12만원 돌파 하는지, 아무튼 어느 쪽으로 가도 우리에겐 기회예요. 올라가면 수익이고 눌리면은 저는 담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보너스 종목이 될 수 있는 아주 IB 투자. 예. 이 대한민국 1호의 벤처캐피털 솔라스타 벤처스를 통해서 스페이스X 구주를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점 대비 60%가량 하락이 되어 있다. 단 이유는 블록딜, 그리고 블록딜은 6월 26일 날 종료 예정이다. 그리고 재료 소멸 심리가 더해져서 많이 내려갔다. 펀더멘탈의 훼손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뭐 다른 쪽 이제 투자도 또 진행을 해서 또 성과를 내는 것도 있어요. 지금 스페이스X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래에셋 공모주 삭감과 아주 IB 투자는 무관하다. 구주 대 공모주 개념이에요. 개념이 달라요. 예,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물량을 계속해서 흡수하고 있어요. 가치를 알고 받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에코프로와 같은 원리입니다. 예, 에코프로와 좋은 자산을 수급 악재로 두들겨 맞은 종목이다. 그리고 저 윤 대표는 이미 보유하고 있다. 일단은 단기로 봐요. 일단은 단기로 보고 있다. 팔 때는 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단기로 보고 월요일 날 보고 다음 주에 보고 어느 정도 빠지면 또 추가 매수를 할 예정이다. 근데 더 빠질지 이게 모르겠어요. 아무튼 중장기는 미정이에요.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자세한 부분은 구독해 주시고 도움 주시면 공유를 해드린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오늘 방송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종목 하나를 공개를 해드린 건 진짜로 지난 그 방송들에서 보내주신 그 정말 관심과 사랑과 응원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끝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만 이 종목을 아시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문자로 이렇게 또 저와 가깝게 소통을 해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좌 까고 솔직하게 시장이 외면한 좋은 종목들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또 좋은 흐름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